전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자기 반성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언론이 견제와 감시를 사실 잘해야지 검사들이 함부로 이런 짓을 못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내내 언론의 감시 기능이라는 게 조금 마비돼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한참 선배를 모시고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은 과거에 사실 검찰청에 출입하던 기자들 같은 경우에 와 지금 이제 현재 기자들을 뭐 세대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좀 보면은 검사들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들이받고 싸우고 항의도 하고 알면 뭐 이렇게 조지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적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뭐 제가 출입할 때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는 거란 좀 그렇지만은 그때만 해도 물론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어떤 팩트 취재를 위해서는 검찰에 의존해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검찰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도 하고 했지만 반면에 검찰이 뭔가 잘못하는 게 드러났거나 이럴 때는 기자들이 뭐 기사로도 비판하고 또 뭐 일일 브리핑할 때 대면에서 현장에서 대면에서 서로 네. 브리핑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도 뭐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 뭐 검찰 간부들이 뭐 봐달라고 뭐 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때로는 하고. 네. 근데 지금은 과연 그런 검찰과 언론의 관계가 과연 그 정도라도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요즘 현장에 안 나가봐서 명확히 조심스러우시지만은 네. 조심스럽지만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달리 얘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뭐 검찰 자주 들려하는 뭐 S 방송의 기자 보면 그게 기자입니까 그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취재하는 게 아닌 거요.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근데 그 왜 저럴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권력화가 된 것 같아요. 아 옆에 함께 사니까. 누린다. 나도 검사인가 이래 생각하는. 착각 속에. 아니야, 니는 검사 아니야,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우리가 캐비넷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험 같은 거죠. 내가 여기서 해놓으면 혹시나 내가 잘못되더라도 같은 류의 사람이니까 나 봐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제 추측이에요. 아니면 다행이고 미안한 기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검찰이 원하는 기사 써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역시 김영삼 대통령 당시인데요. 12.12.5.18에 그렇습니다. 대한 네. 그 검찰이 그걸 이제 뭐 불기소 처분했죠. 이거는 네. 뭐 성공한 성공 쿠데타는 쿠데타 지금 처벌할 수 생각해 보면 없다. 진짜 황당무계하거든요. 그게. 처벌할 수 예. 없다. 예. 그럼 황당한 논리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통령이 불호령을 내려서 검찰이 부랴부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던 기자들이 엄청 검찰을 조롱했죠 그때. 아 당시에 네. 그때 이제 제가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이제 기자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검사가 기자한테 털어놨다. 우리는 개다. 야.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그래서 이 말이 엄청 회자됐습니다. 아주 유명해졌는데 아, 그렇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사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다라고 검찰을 개라고 하는 이런 말을 기자 칼럼에서 쓰면서 검찰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런 네. 모습들을 통해서 검찰이 뭐 그 당시 검찰 훌륭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나마 좀 언론으로서 견제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검찰의 행태는 그 당시 제가 예로 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던 그 검찰보다 몇십 배 더 지금 엉망인 검찰인데 그런 어떤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예. 근데도 조작쟁이들이. 언론에서 그만큼의 날선 비판이 안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제야 나오고 있지. 사실은 특검하니까 특검에서 이제, 비교가 네. 될 뿐이에요. 지금 어. 연어만 봐도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그때도 그랬어요. 아니 조작을 하려 같으면 뭐 해파티라 그러지 연어라고 특정해가지고 뭐 광어 뭐 우럭 뭐 대방어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그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연어를 특정하는 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빨간 그 고기 맛있어요. 맛은 있는데 연어 덮밥 연어하고 소주 들어왔다고 어떻게 그 특정이 됩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언론도 마찬가지고 검찰이 거짓말하는 게 그 누가 봐도 그래 보이는데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서야.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유죄 다 끝났어요 재판은. 정말 그 이화영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뿐만이 아니고 사실 내란 수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검찰이 약간 엉거주춤했어요. 네.
계엄이 벌어졌으면 저 같으면 바로 이제 범죄를 모두가 목도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행범인데 바로 입건해 수사해야 되는데 그 며칠을 미적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검찰 제도라는 게 그러니까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계속 정치권 간을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리한 거. 크게는 우리 검찰 조직에 유리한 거. 작게는 나한테 유리한 거. 그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요거를 내가 기소하는 게 맞나 수사하는 게 맞나? 빼줄까 말까? 그 판단을 계속 하는 거. 근데 그거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고 그러면 그냥 장사해요. 돈벌이 해 그냥 변호사 그래야 나 누가 뭐라 합니까? 검사는 그거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만두면 돼요. 그렇죠. 네. 변호사는 진짜 변호사 해가지고 네 기분 내키는 대로 해라. 이 사건 하고 싶어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누가 뭐라 합니까? 돈 벌고 싶으면 벌고 말고 하는데 검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절정에 달했던 거는 그 구속 취소라는 결정이 지기현이 내린 다음에 그 대검의 태도였는데 회의한답시고 이런 다음에 항고를 포기했는데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논설실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경험 많은 기자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광경 목격할 때 솔직히 언론인으로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절망적이죠. 예, 검찰이 정말 이렇게까지 대놓고 정말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저 내란 세력의 편을 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참으로 말을 진짜로 못 읽잖아요. 말을 못 저는 이을 그래서 정도로,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협조했던 인간들도 있어요. 밑에 검사나 뭐 기본적으로 심우정 총장이 그 전 총장이 그랬지만 그 사람들 다 똑같아요.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이렇게 아니되옵니다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임금님이 아니되옵니다 목 날아가면 목 죽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되옵니다 하면 그만두고 변호사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봐요. 당연합니다. 합당한 네. 범죄가 없어서 문제지. 좀 전에 말했지만 왜곡죄라든지 그런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못하니까 검사들은 아무 짓 해도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저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이게 도덕이야기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죠. 저는 그래도 돼요. 음. 왜 우리 가족이 있고 나는 공직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목 날라가고 죽지도 않아요. 그냥 그만두고 정관 변호사 돈 벌면 돼요. 지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처벌하는 거 책임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에 아주 합당한 대답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 검사라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그 중앙지검에 있을 때도 검사고 남부지검에 있을 때도 검사잖아요. 그때는 윤건희의 의혹을 잘 못 밝히다가 특별검사가 시작돼서 파견이 돼서 오니까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잘해가지고 막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 사람은 동질인데 왜 소속에 따라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결국은 그 조직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직이 주는 압력, 프레셔. 그러니까 네. 검사 동일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된 문제인데요. 검사라는 조직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뭐 직속 상관부터 시작해서 옆에 동료라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자기 뭐 동기 검사일 수도 있고 네. 유언무언의 압력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 위에서 시키는 어떤 방향과 달리 가거나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내부에서 그거를 견제하고 또 뭐 위협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압력들이 가해지니까 뭐 설령 양심적인 혹은 뭐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그런 자기의 뜻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 개인적인 얘기가 좀 친구가 이제 검사할 때 제가 그 방에 이제 남부지검이었나 중앙지검이었나 이제 갔는데 책상에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상에 넌 능력이 좀 탁월하구나. 아니야, 우리 부장이 빨리 선택을 하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기소 불기소 한꺼번에 이미. 예.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결정 날 일 아니에요. 진짜. 그럼 제가 물어. 네가 선택 안 해? 네가 결정해야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결정해봤자 바꿀 건데.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야,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게 그 근자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특정 대기업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부장 검사가 지금 진정을 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쉽게 차장 검사하고 지청장이
그러니까 쉽게 답안지를 주인검사 불러다가 증거를 대검에 이제 누락시켜서 보고하고 쉽게 답안지를 바꿔놨다는데 딱 그 짝인데 네. 그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오늘 내일의 얘기를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네. 유무원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검찰 특활비 같은 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거든요. 아, 수사팀을 격려하고 동의할 네. 때 이유가 있는 거구나. 보고 들어가면 눈빛이 좋아. 하라는 거야. 보고 들어가면 외면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아요. 조직 생활이잖아요. 그 눈치 빠른 검사들은 하지 말라네. 덮어야 되겠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합니다만은 그분도 나중에 검사로서 굉장히 출세 잘하셨는데 그래 기자들은 좀 잘 만나줬어요. 그래서 방에 갔는데 갑자기 제가 문을 딱 열었더니 황급하게 자기 책상 위를 막 정리하는 거야. 나중에 옆에 보니까 다 한나라당 명함인 거야.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만난 거지. 근데 이제 갑자기 경향신문 기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보려고 하니까 막 치우는 거예요 명함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정치 검찰 맞아요. 사실 거기까지는 약간 좀 그 유화적이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들 검찰 정치까지 해버리니까 검찰이 정치에 나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뭐 권력의 신여라고 했다면 지금은 권력 그 자체가 된 예, 검찰 자체가 하나의 정치 집단처럼 되고 하나의 정당처럼 된 너무나 기이한 현상이죠. 예, 이 검찰이 뭐 권력의 뜻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 이것만 해도 사실은 안 되는 거고 검찰은 그야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증거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은 그런 검찰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권력들을 네. 쌓아오면서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정치를 해버리는, 예, 주도적인 정치 결사체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정치 권력을 선택하고 또 뭐 그 권력과 제휴를 맺고 정치 세력과 제휴를 맺고 특히나 그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 정권들과는 거의 뭐 서로 한 몸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돼버린 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반드시 그런 상황을 끊어놔야지만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그 아주 아주 기본 전제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